서울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근린주택이다. 근데 이게 근린주택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 그냥 근린주택이지만 중요한 거는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가주택, 근린주택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건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주택자들도 할 만한 물건이다. 다주택자들이 현금 흐름을 갖기 위해서 다가구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취등록세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1주택자 때론 무주택자하고 지금 현재 2주택자가 3주택 되면 취등록세가 8.8% 나오잖아요. 8.8% 나온다 그러면 상대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일반으로 사는 거랑 경매로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본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52평이고 건물은 150평이다. 그리고 감정가는 12억에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 지금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으로까지 구성되어 있는 물건이다. 말소 기준은 2020년이고 대항력을 갖고 있는 분은 없으시다. 그래서 권리상 깨끗하다.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수는 하나다. 그렇지만 보시면 지하 1, 2, 3층까지 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4층도 근린생활시설이다. 5층과 6층만 뭘로 되어 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하까지 7개 층이죠. 7개 층인데 7층 중에 중요한 거는 단독주택이 5층과 6층에 되어 있다. 물론 7개 층 중에 2개 층이니까 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가 취등록세 계산할 때 해당 물건처럼 5층, 6층이 만약에 주택이면 전체 과표를 기준으로 2개 층만 계산해서 주택 부분으로 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과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당 구청에 지분을 알려주고 내가 얼마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물건을 그렇게 해서 계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층하고 6층만 주택이니까 나머지 건생 부분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4.6% 나오죠. 4.6% 나오고 위에 2개 층만 주택으로 계산해서 무주택과 1주택은 이제 1.1% 나오는 거고 3주택 되시는 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8.8% 나온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체에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잘 찾는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제일 처음에 취득할 때만 약간의 비용을 더 내고 취득을 하면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따가 내가 수익률표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등록세와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 건축물로 걸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약간의 위반은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상의 상황과 현황 상황을 현장 가서 파악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게 이제 진입로고 해당 물건이다.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옆에 약간 창구가 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뭐다? 불법이다. 안에 문을 봤을 때는 노후된 모습은 없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이렇게 생겼다. 옆에 보시면 여기 보일러시가 있죠. 약간의 이런 불법 건축물은 보이다. 근데 요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꼭 이런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움터 때로는 경매지 앞면을 복사해서 동사무소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떼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봐야 되겠죠? 위치가 뭐냐?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죠. 여기 서울대학교고 여기는 이제 관악산인데 관악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르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생들이 얼마 전에 한 요 정도 되겠다. 요 정도에 하나 낙찰받은 게 있어요. 거기도 고시원이었어요. 지금 풀로 세팅해서 세를 잘 받고 있고 현재도 공실 없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저렴한 지역이에요. 가장 저렴한 지역이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에는 1인 가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방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조차도 지금 풀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 해서 리스크 생기지 않을까? 여기는 과연 세입자가 들어올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요 쉘터까지는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 산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시는데 굉장히 가파른 지역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요 라인이 버스가 다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오지 그냥 걸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있든 없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차라리 애매한 지역의 오르막이면 걸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가 마을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 올라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1.5룸이 10개가 있고 원룸은 여기 없습니다. 저희들은 1.5룸이 10개 있고 투룸이 6개 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도 원룸도 잘 나가는데 1.5룸이면 더 잘 나갈까요? 좀 힘들까요? 무조건 더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룸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안정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하기는 굉장히 유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5룸이 관리 포함해서 40만 원 받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저희 교육생들이 해놨는 거 보니까 원룸도 지금 4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이상 받지 40만 원 이하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룸 얼마 받죠? 6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투룸은 한 60만 원 정도는 적정한 시세일 수 있다. 이거조차도 주인이 어떻게 내가 건물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4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45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두 군데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원룸을 40만 원에서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방이 조금 큰 방인데 거기는 45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1.5룸이기 때문에 최소한 45만 원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4.5% 하면 이전 비용이 우리가 이제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4,500입니다. 4,500. 두 번째는 이전 비용을 6% 했어요. 왜 했느냐면 주택 부분이 몇 프로 나갑니까? 8.8%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1.5%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1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와 무주택이나 1주택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1,500만 원 차이 납니다. 1,500만 원.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할 만한 거야, 이거. 무주택자들하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경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가구였다 그러면 1.1%와 8% 차이면 7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7천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입찰 못 들어가요. 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걸린 주택이고 주택 부분이 꼭대기층의 비율이 평수도 작고 전체 금액에서 공시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차이 나는 금액이 1,500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이런 물건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종부세도 걱정된다 그러면 이게 과표가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9천 정도 되죠. 1억 9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종부세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그 세금 내면 사실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과표 자체가 1억 9천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할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찰가를 10억을 쓴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4,500만 원, 명도 비용을 1,000만 원 잡았으면 총 투자는 10억 5,500이 되겠죠. 대출을 저희들이 85% 잡았어요. 왜 85% 잡았느냐면 지금 그 밑에 두 개 다 대출이 90% 이상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85% 잡도록 하겠습니다. 85% 잡으면 대출은 8억 5천 나오고 연이자는 4,200 그리고 한 달 이자는 얼마 나간다? 35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2억 정도의 초기에 있어야지만 입찰을 볼 수 있는 물건이고 한 달 이자를 공제하고 한 달에 400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 1억 3,500이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공제하고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거는 얼마? 400만 원 정도 떨어진다. 입찰가를 얼마 썼을 때?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걸린 주택을 투자해서 1억 3,500의 투자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옵니다. 무조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본다 그러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가 1억 3,500을 투자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익 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수익률이고 수익률이 36%입니다. 36%.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도 똑같이 10억이라는 입찰가를 섰을 때 마지막에 투자되는 건 얼마? 1억 5천. 좀 전에는 얼마였어요? 1억 3,500. 1,500 차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 정도의 더 투자금으로 똑같이 수익은 400만 원 난다. 물론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현금 흐름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물건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 정도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향후에 매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거는 2억 2천이라는 현금이 있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는 약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나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